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절차가 재개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광주시가 즉각 수용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시도된 공론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단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현대차 투자 협상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섭 시장이 협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판 돈을 모아 대학에 1억 원을 기부한 노점상 할머니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2호선 건설 절차를 재개하라고 광주시에 공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소수 의견도 귀담아 들으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개였습니다. 시민참여단 78%의 압도적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소수 의견 역시 함께 들여다보며 추진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택한 시민참여단 중 73%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 적자를 우려했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저비용의 교통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깊게 유의하고 애초 원하던 방향으로 결론을 얻은 광주시는 속도감 있는 건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반대 측이 문제로 제기한 경제성과 안전성, 미래 교통체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공고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철도 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150만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의 선택과 반대단체의 승복으로 16년 해묵은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2호선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된 광주시는 협치 행정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이제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김인정 기자가 마저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공정률은 20%입니다. 공정률 20%라고 하니까 땅을 파는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설계 작업과 차량 구매 계약이 진행된 정도입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계 용역과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등 2호선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가 중단됐었는데 이건 곧바로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비로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목표로 잡은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6월입니다. 2호선 공사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광주시청과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구간이 1단계로 건설됩니다. 광주를 남과 북으로 놓고 보면 남쪽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과 전남대 그리고 일곡지구와 첨단, 수안, 운남지구를 경유하는 구간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공사는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지만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다발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호선이 완전 개통하는 시기는 2025년입니다. 완전 개통까지는 7년 정도 남았죠. 하지만 그 전에 일부 구간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건설 계획에 따라 개통도 단계별로 추진되는데요. 1단계는 2023년, 2단계는 2024년, 3단계는 2025년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하기까지는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 사업비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6월에 착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동이 걸린다면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공론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 1차 여론조사는 찬성 의견이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을 고려해서 시민 참여단 250명이 선발됐고 수기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를 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참여자의 입장 변화를 보면 여론조사 찬성 응답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반대 응답자는 열의 3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태도 유보의 경우 열의 7명 이상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시철도의 신속성과 교통복지 서비스 측면이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쪽의 논리보다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가 광주 시민의 대표인데 내가 여기서 반대를 꼭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방향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찬반 투표에서 연령대별로는 자가용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40,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남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대, 30대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곧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층에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는 걸 갖다가 의미해 줍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이 세심하게 반영돼야 하고 이런 공론화 절차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재검토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수렴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했던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2호선의 문제점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보완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이렇게 풀리고 있지만 광주시의 또 다른 현안 사업이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밀고 당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까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힘든 상태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는 오는 15일을 마감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때까지 모두 끝난다며 이 시한을 넘기면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을 면담하고 설득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소통하고 또 정치권의 협조도 부탁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주당 근로시간과 원하청 관계 개선, 노조의 경영 참여 등 두세 가지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면 좋지만 거부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되는 한마디로 현대차가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시간에 쫓기는 데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론이 부담스러운 광주시가 결국 한 발 물러나 현대차의 요구대로 합의할 거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다시 노동계가 포함된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레 현대차와 마지막談판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며칠 뒤면 그 성패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대와 7조 원대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5조 877억 원을 편성하고 특히 시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27% 늘려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5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 청년 대책과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산을 반영해 7조 3,6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광주 상무 금요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노점상 할머니가 전남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흙 묻은 돈을 채소를 담아 파는 파란 비닐봉투에 넣어 전달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상무 금요시장 터줏대감 김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팝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어쩐지 오늘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뜸하지만
김할머니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채소를 팔아 평생 모아온 돈 1억 원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못내 기뻐서입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가 품은 마음을 딱 줘버리니까. 큰 돈을 기부했지만 할머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살면서 4자녀를 키워낸 허름한 한옥. 지붕엔 구멍이나 빗물이 새고 작은 방엔 흔한 보일러 한 대도 놓지 않아 겨울이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합니다. 맛있는 것, 따뜻한 것을 마다하며 모아온 큰 돈을 선뜻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려서 공부를 못해갖고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장학금을 내면 그 학생들이 큰 일꾼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나는 마음이 흡족해. 할머니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들고 직접 학교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흙이 묻은 돈을 이처럼 채소를 담는 파란 봉투에 넣어 전남대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돈을 직접 받아든 학교 교직원은 채소 봉투에 흙 묻은 돈을 받아든 순간이 아직도 뭉클합니다. 야채 담는 그 파란색 비닐봉투 있죠? 그곳에 담아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할머니의 어떤 그 진정성 또 순수함. 한 주도 장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할머니의 성실함은 이곳 시장에서도 유명합니다. 눈이 막 쌓여가지고 여기 자기 자리를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쌓여서 오셨어요. 장학금을 준 지금이 70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할머니. 배우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학금도 또 낼 수도 있지. 그 마음이 얘가 있어.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별량 1터널에서 24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가 부딪힌 뒤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45살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뒤 곧바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24톤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일하다 폐암이 발병한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인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청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황기선 씨와 서필원 씨의 폐암 발병과 근무 환경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오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 건 전국에서는 2번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